1937년 8월 9일 중일전쟁. 이때부터 진짜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일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던 제2차 상하이 사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937년 8월 9일 단 한 발의 총성이 어떻게 80만 대군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난징 대학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37년 8월 9일 상하이 훅차오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화북에서는 이미 중일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7월 7일 루거우차오 사건 이후 양국 간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본 해군 중위 오오야마 도시오가 부하 1등병 한 명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정찰이라는 명목으로 중화민국 관할 구역인 훅차오 공항에 무단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중국군 경비병들이 이들을 제지하려 했고 결국 총격전이 벌어져 오오야마 중위와 부하가 모두 사살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즉시 이 사건을 중국의 일방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일본 내 강경파들에게 중국 본토 침공의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오야마 사건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중화민국의 최고 지도자 장제스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제구집단군 5만 명을 상하이 인근으로 파견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병력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장제스는 중화민국 전체에 단 10개밖에 없는 최정예 독일식 사단 중 87사단과 88사단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은 1930년대 독일 군사고문단의 지도하에 훈련받은 중화민국 최고의 정예부대였습니다. 장제스의 전략은 매우 대담했습니다. 일본의 상하이 조개지를 기습 점령하여 일본군의 중국 내륙 진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상하이 일본 조개지에는 해군 특별육전대 2,500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5만의 중국군으로 기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 해군 제1함대를 상하이에 배치하고 양쯔강 바닥에 패선을 침몰시켜 일본 함대의 내륙 진입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치밀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일본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자 해군 특별육전대를 5,000명으로 증강하고 민간인 의용군까지 동원해 총 1만 명의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기암 이즈모를 포함한 제3함대 전력을 상하이로 집결시켰죠. 1937년 8월 13일 드디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중국 관할구역인 바오산 도로로 불법 얼경한 일본군을 중화민국군이 총격으로 격퇴하면서 제2차 상하이 사변이 본격화된 것이죠. 초기 전투에서 중국군의 기세는 상당했습니다. 일본군이 황푸강 남쪽 푸둥구를 점령하자 중국군은 즉시 반격을 가해 일본군을 다시 강 건너편으로 몰아냈습니다. 바츠차오 공격도 성공적으로 격퇴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군이 홍커우 공원 방면으로 역공을 가한 부분입니다. 5만의 중국군이 압도적인 숫자로 일본 조개지를 압박하자 일본군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광둥과 난창에서 출격한 중국 공군이 일본 조개지와 기암, 이즈모를 목표로 폭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조종사들의 훈련 부족으로 일본 대사관에 폭탄 한 발이 명중한 것이 전과의 전부였고 오히려 민간인 지역에 폭탄이 떨어져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군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기술적 수준과 훈련도에서는 일본군에 크게 뒤떨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초기 전과는 괄목할 만했습니다. 양푸구의 일본 해군 육전대 본부와 해군 본부 등 핵심 시설을 향한 공세가 시작되었고 압도적인 숫자적 우세를 바탕으로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8월 18일 중국군은 일본 해군 본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일본 해군 훈련장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승리였죠. 8월 20일에는 일부 중국군 부대가 일본 조개지 남쪽 끝인 황푸강에까지 도달하면서 중국군의 공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장제스의 초기 전략이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만약 중국군이 일본 조개지를 완전히 점령했다면 일본의 중국 침공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해권과 제공권을 일본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해군의 함포 지원은 중국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콘크리트로 구축된 일본군의 견고한 방어선도 중국군의 발목을 잡았죠.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중국군 기갑부대의 운용이었습니다. 숙련도가 부족한 중국군은 보병의 호위 없이 전차만 앞세워 돌진하는 실책을 범했고 결과적으로 몇 안 되는 기갑부대가 전투 시작 며칠 만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상황은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전장을 시찰한 중국군 고위 지휘관 슝수후이와 독일 군사고문단장 팔켄하우제는 현 상황으로는 일본 조계지의 완전 점령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중국군은 일본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즉시 반격을 가해 잃었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죠. 장제스가 기획한 일본 조계지 점령 작전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8월 23일, 일본군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증원 작전을 시행합니다. 제3사단과 제11사단을 각각 우순과 천사전에 상륙시킨 것입니다. 이제 일본군도 수만 명의 대군으로 중국군과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일본군의 상륙작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의 맹렬한 방어에 막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특히 제3사단은 단 한 달 만에 전체 병력의 30% 이상이 사상자가 되는 참혹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군은 자폭 공격까지 동원하며 조금씩 전진했지만 곧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놀란 일본 수뇌부는 추가로 세계 사단을 다창전에 증파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들 역시 중국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상하이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시가전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놀라운 의지력으로 상하이를 사수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군의 저항이 특별히 강력했던 이유는 독일 군사고문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1930년대 젝트 장군을 비롯한 독일 군사고문들이 중화민국에 파견되어 강력한 벙커 시설을 구축했고 장제스의 직속 부대들을 독일식으로 훈련시켰던 것이죠. 특히 제88사단의 활약은 일본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식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답게 일본군 상륙부대를 상하이에 묶어두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일본군이 무작정 돌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도 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중국군의 격렬한 저항은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중국군 최고사령부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무려 80만이라는 대군을 상하이에 투입했는데 대부대 지휘 경험이 전무한 중국군 장성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죠. 11월 상황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군 수만 명이 항저우만으로 우에 상륙한 것이죠. 이는 중국군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앞선 전투들에서 이미 상당한 피해가 누적되어 있던 중화민국군은 항저우에 상륙한 일본군과 원래 있던 일본군에 협공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포위당한 중국군 상당수 부대가 전멸당했고 상황이 극도로 불리해지자 장제스는 결국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곧 밀려오는 중국군 패잔병들과 피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닌 사실상의 괴멸적 퇴각이었죠. 일본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의 수도 난징을 향해 전격적으로 진격했습니다. 12월 10일 난징 전투가 발발하면서 중화민국 정부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난징 대학살은 상하이에서의 패배가 가져온 직접적 결과였던 것이죠. 제2차 상하이 사변을 돌이켜보면 중국 측의 전략적 실책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바이충씨가 주장한 지구전 이론을 무시하고 상하이에서 결전을 벌인 것이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80만의 대군 중 무려 30만이 희생되었는데 이 중에는 장제스가 어렵게 육성한 독일식 정예사단들과 중앙군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화민국이 향후 항일전을 이어갈 핵심 전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해권과 제공권을 일본에 완전히 장악당한 상황에서 중국군 병력이 한 곳에 밀집되자 일본의 함포 지원과 항공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바이충씨의 조언대로 광활한 내륙에서 지구전을 벌였다면 일본군을 중국 땅 깊숙이 끌어들여 보급선을 차단하고 게릴라전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제2차 상하이 사변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중일전쟁 전체의 양상을 결정한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1937년 8월 9일 훔차오 공항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이 80만 대군의 운명을 좌우했고 결국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렸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장제스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중국이 지구전을 선택했다면 아시아의 근현대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난징 전투와 그 참극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